김정은 총비서가 참가하는 회의를 열어가지고 거기서 뭐 특대용 부패라고 터뜨린 건 그걸 또 노동신문이나 모든 데 보도한 건 최초의 일입니다. 뭐 사단장 하나 하는데 10만 달러, 군단장 하는데 뭐 50만 달러. 비리 수준이 아니지 않습니까? 김정은은 안중에도 없어진 겁니다. 이거는 최초의 구태타입니다. 평양이 최근 어수선합니다. 김정은이 주재한 당정군 연합회의라는 데서 북한군 소장, 뭐 북한은 원스타죠. 박희철이라는 사람이 뭐 특대형 비리를 저질렀다 이래서 난리가 났는데 김정은까지 이렇게 노발대발할 정도면 사건이 심상치 않은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북한에서 어떤 부패가 일어났다 그래가지고 김정은 총비서가 참가하는 회의를 열어가지고 거기서 뭐 특대용 부패라고 터뜨린 건 그걸 또 노동신문이나 모든 데 보도한 건 최초의 일입니다. 아니 원스타가 뭐 조금 뭐 해먹었다고 이게 납득이 잘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북한은 이제 그 직책 우선제다 보니까 총정치국 조직부국장이면 쓰리스타입니다 원래. 상장이어야 되는데 이 김정일 때는 이제 마대별이라고 막 별을 막 달아줬는데 마대별요. 마대로 별을 담아다가 막 달아줬다는 건데 주렁주렁. 근데 이 김정은은 또 그걸 또 반대로 아주 그 계급장 정치를 하면서 막 붙였다 뗐다 하다 보니까 이 세 알 달아야 될 자리에 간 놈이 한 알밖에 못 달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나 그 사람은 세 알에 그 말하자면 군할 권력을 다 누리는 거죠. 그래서 총정치국 조직부국장이면 북한군 육해공군의 모든 간부 임명을 이 사람이 다 하는 겁니다. 인사 승진, 보직. 그래서 뭐 사단장 하나 하는데 10만 달러. 군단장 하는데 뭐 50만 달러. 그러니까 아예 가격이 책정됐다는 거 아닙니까? 연대장 하나 하는데 뭐 2만 달러. 주민들은 상상도 할 수 없는 금액인데. 주민들은 그죠? 상상도 할 수 없는데 그동안 그러니까 이 선군 정치하고 고난행군 겪으면서 이 군부가 가장 부패의 소굴이 돼버린 겁니다. 이권 같은 게 이권 모든 걸 뭐 외화벌이다 뭐이다 이 권력기관 군부나 보위부나 안전성이 다 해먹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게 군부가 부패의 아성이 되면서 동시에 김정은 그 세습 체제를 위협하는 무서운 또 지하 세력이 돼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김정은은 단지 부패라는 말을 달았지만 자기 체제에 도발하는 이 군부를 이번에 일망타진하기 위해서 그걸 다 노동신문에 공개하면서 회의를 열은 겁니다. 거기 보니까 제가 좀 눈여겨본 건 개인에 대한 환상을 심으려 했다 이런 게 있죠. 그게 바로 이제 그 비리 수준이 아니지 않습니까? 비리 수준이 아니고 바로 박희철에게 충성해야 내가 사단장 자리가 생기고 군단장 자리가 생기지 김정은은 안중에도 없어진 겁니다. 이게 심각하네요. 이게 그래서 보통 이건 특대용 사건이 김정은 말대로 특대용 사건은 맞는데 그 세습 체제에 도전하는 정치적, 경제적 이건 도전인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우리가 난리를 이때까지 쳤어. 북한에는 단 한 번도 쿠데타가 없었다 이렇게 말했죠. 이거는 최초의 쿠데타입니다. 제가 볼 때는. 그럴 수 있겠네요. 예. 장성택 때도 약간 그런 거였지 않습니까? 겉으로는 비리인데 내부로는 나를 뭐 일본 동지로. 맞습니다. 그때도 그 돈이 군부 제2경제 돈 다 그 김정남의 돈 그거 다 장성택 밑으로 모이니까 결국 이걸 총살하지 않으면 안 된 상황까지 갔는데 이번에 박희철 사건은 바로 군부 내에서 오랫동안 유지되어 기득권을 그 기득권이 부패뿐만 아니라 체제에 도전하는 이 총끝을 글로 돌리는 결과이기 때문에 김정은이 저렇게 발작을 일으킨 겁니다. 박희철이 지금은 이 세상 사람이 벌써 아니겠네요. 아닐 가능성이 높고 아마 강권종합군관학교 뒷마당 그 사격장에 가서 처형됐을 것입니다. 그 내용은 이제 처형하고 나서 장성택처럼 뭐 사진을 공개한다든지 그 장성택의 군사 재판도 그 처형하고 나서 그걸 다 공개한 거 아닙니까? 박희철은 이 세상 사람이면 아닐 가능성이 높죠. 그러니까 뭐 김정은이 발끈하는 그 군부 핵심 총정치국에서 또 조직 부서에서 그런 일이 있는데 이게 위에뿐만 아니라 북한군 밑에도 뭐 그게 만성화돼 있는 것 같아요. 얼마 전에 철원 지역 중부정선으로 기승한 북한군 병사도 상납하는 게 지겨워서 뭐 위에다 상납 안 했더니 왕따 시키고 괴롭혔다 이러는데 예전에 북한군에 복무하실 때도 그런 구조가 있습니까? 북한군에? 그때는 이제 그렇게까지는
오기 전 단계인데 아, 어렵지 않으니까. 네, 그때 좀 어렵지 먹고 않으니까. 살만하니까. 그러니까 북한의 국가 경제가 어느 정도 작동할 때는 군대는 그래도 가져다 준단 말이죠. 정규군이 뭡니까? 보급을 받으니까 정규군이지 보급을 못 받으면 이게 게릴라 아닙니까? 당나라 군대. 당나라 군대처럼 알아서 가서 훔쳐 먹어야 되는 아, 마적이죠, 마적. 마족단이죠. 뭐 김일성의 저 빨치산하고 비슷한 건데 지금 그 말하자면 지금은 국가 경제가 안 돌아가니까 군대에 갖다 주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전방의 군단장들이 외화를 어떻게든 갈취해서 태국에 쌀을 사러 간단 말이죠. 알랑민가 그 쌀에 사다 자기 군단은 자기가 먹여야 됩니다. 단위별로. 네, 단위별로 알아서 자력갱생. 그게 바로 북한식 자력갱생인데 그러다 보니까 그 관계라는 건 단지 쌀과 무슨 간장된장 사는 일이 아니라 보직까지도 별까지도 사고 파는 일이 벌어지는 그런 아수라장이죠. 지금 북한군 보면은 저희가 북한이 뭐 선전하는 TV라든가 노동신문 이런 거 보면 군인들이 뭐 정말 멋있게 이렇게 얼룩무늬 복장 입고 막 현대화된 장비 차고 이러고 있는데 들리는 얘기는 달라요. 전방부대 뭐 여기 보면 뭐 병사들이 영양실조 걸렸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정말 뭐 양말 뭐 제대로 못 입는다 뭐 팬티도 제대로 공급이 안 된다 이런 얘기까지도 있던데 왜 이렇게 북한이 겉으로 보여주는 것과 실제가 이렇게 차이가 있는 겁니까? 그게 이제 김정은식 열병식 정치 아닙니까? 열병식을 할 때는 그 뭐 한 2, 3만 명 그 미림 비행장에 갖다 놓고 연습시켜서 걔들 잘 입히고 뭐 잘 먹이는 거는 가능하죠. 몇만 명은. 키 크고 잘생긴 키 애들 크고 뽑아서. 그 열병식 한다 그러면 밑에 부대에서 다 키 1m 75cm 이상 되는 애들 다 골라다 놓은 겁니다. 거기다 이제 부족하면 대학생까지 갖다 군복을 입히는 건데 그러니까 우리는 또 국제 무대에서는 그냥 그 열병식 장면만 보고 저게 북한군의 전부인가 보다 생각하는데 아주 극히 10%도 안 되는 모습이고 실제는 아까 지적하신 대로 팬티도 공급이 안 되는 겁니다. 원래 이제 면내의 그들은 속에다가 런닝보다도 면내의 이거 상하의를 입히고 든든하거든요. 잘 찢어지지도 않는 걸로 이제 입히는데 이게 지금 사회 공장이 안 돌아가니까 팬티도 못 입은 경우가 비일비재하고 뭐 그건 이제 사단 군단 연대 대대 내려오면서 다 자력갱생이니까 뭐 후방으로 갈 수 있는 출장 명령서를 발급하는 건 사단장부터 발급을 합니다. 부대장, 연합부대장부터. 그러니까 그냥 어느 연대에서 뭐 우리 연대장이 우리 저 사단장 동지 우리 부대 누구 시멘트 공장에 우리 저 병사 아들이 사장 아들이 하나 있는데 좀 보내주십시오. 그럼 이놈은 후방으로 그 열차 증명서를 떼가지고 가서 시멘트 한 5톤만 보내면 1년을 집에 가서 노는 겁니다. 근데 시멘트뿐만 아니라 다른 모든 부식물, 뭐 소금 뭐 이런 것도 다 하기 때문에 부대 인원을 비상소집해 보면은 그저 한 70%만 나오고 30%는 비어 있는 겁니다. 다 열애자 사고잖아요. 일부에 잡혀는 있는데. 그렇죠. 다 후방 그 북한 말로 이제 후방 사업하러 간 거. 아, 후방 사업. 예. 그게 이제 우리 말하면 군수 지원 이런 업무죠. 국가가 안 주니까 자체로 해결해야 되는데 뭐 최전방에 민간 부락 털어 먹어도 무슨 그 한계가 있는 거지. 닭이나 개는 갖다 훔쳐 먹어도 부락 털어 가지고 거기서 무슨 소금이 나옵니까? 무슨 쌀이 나옵니까? 그 안 박사님이 북한군에 복무하실 때는 양말이 보급됐습니까? 아니면 발사계였습니까? 그때 무조건 발사계였습니다. 양말을 보급하면 그건 양말은 뭐 하루 이틀만 신으면 구멍이 나니까 무명천으로 만든 발사계는 한 달을 감았다 폈다 해도 한 달을 가도 구멍이 안 나니까. 아니 그러니까 그게 언젠데 아직도 병사들한테 양말을 공급 못하고 팬티도 공급 못하고 발사계를 쓴다는 게 여러분 우리처럼 양말 신는 게 아니라 헝겊으로 발을 둘둘둘 이렇게 감싸서 그걸로 군화 신고 군복무를 하라는 건데. 군화가 아닙니다. 북한군은 다 지하적. 군화 신으면 좀 좋죠. 근데 북한 지하적 천으로 된 거. 그래서 고무 밑에는 고무 꼭대기는 천으로 된 거. 우리 활동화 같은데 발목만 조금 이렇게. 예. 그것도 뭐 새 거만 항상 신을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뭐 거의 다 너덜너덜한 거 신고 있죠. 근데 김일성 광장에 나오는 애들은 다 대한민국 군인 비슷하게 옷도 갈아입히고 개구리 무늬 그저 옷도 입히고 군화도 우리 군화처럼 만들어 신겼죠. 그러니까 그걸 보고 우리 국민들이나 뭐
미국에서는 야 북한군 그 멋있네 이러지 말고 그걸 보여주는 것과 실제는 다르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도 어릴 때 저도 강원도 뭐 시골 촌놈이지만 어른들이 그런 얘기 하셨어요. 그때 우리 어릴 때 뭐 다 양말 신고 이랬는데 어른들이 정말 보잘것없고 뭐 이런 거 이렇게 지칭할 때 에이 거지 발사계 같은 뭐 이런 얘기 했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없는 이런 아주 그런 사람들이나 그런 발사계를 하고 이렇게 있던 이런 건데 북한은 아직도 거기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네요. 그렇죠. 그런데 무슨 뭐 핵 강국이니 뭐 해가지고 저렇게 떠들고 있는 게 좀 납득이 안 됩니다, 사실. 그러니까 북한군은 핵을 빼면 저 당나라 군대입니다. 북한 여군은 어떻습니까? 남자 군인들이 10년을 의무 복무합니다. 그 정말 말도 안 되는데 13년이었다가 그나마 10년으로 줄었다는데 여군도 7년이죠. 예, 여군도 최대 7년까지 가고 근데 이 여군이라는 게 그 북한에서는 여군 하나를 이게 키우는데 남자 군인 한 개 분대에 돈이 들어간다. 왜냐하면 요거는 뭐 군화도 단화 신겨야지 양말 그 발사계 안 합니다. 여군도. 예, 그저 양말 신기고 뭐 화장품도 줘야지요. 화장품도 있고. 예, 뭐 향수도 줘야지요. 치마도 입혀야지요. 뭐 브래지어도 필요하지요. 그래서 요군 하나 키우는데 남자 군인 한 개 분대가 들어간다. 이런 말을 하는데 근데 북한엔 요군 수요가 또 많습니다. 어디에 주로 배치가 됩니까? 연대부터 군의소가 있는데 군의소 치료하는데 네네. 거긴 100% 요군입니다. 간호사가 있고 연대부터 있으니까 연대 사단 군단에 다 요군이 있어야 되죠. 네네. 그다음에 고사포 비행기 잡는 고사포 고사총 요게 또 거의 다 요군. 그거 어려운데 왜 그 여군을 시키죠? 그러니까 이제 남자 군인이 부족하니까 그건 여성들이 맡아라. 그래서 그 고사포 부대, 고사총 부대 요군이 지나가는 거 보면 뒤로 보면 다 남자로 보이지. 이게 앞으로 봐야 또 머리카락이 조금 이렇게 보면 이게 여군인가 보다 하지. 거의 얼굴이 시커먼 게 남자 군인하고 똑같습니다. 해안포도 보니까 해안포. 여군들이 그 무거운 포를 끌고 막 던데요. 동서해안포 부대 다 여군이 합니다. 그게 좀 납득이 안 되네요, 그죠? 그런 지역을 여군들을 엄청 힘들 텐데 사실 그게 이제 바닷가 남군 부적 현상을 여군으로 메꾸겠다는 뜻이고, 그게 또 뭐 이게 참모중대라는 게 있는데 참모소대 무전하는 거. 거기는 또 이제 우리보다는 이 통신 기술이 열악하니까 뭐 무전수, 교환수 이거 다 여군이 해야 되기 때문에 여군이 우리보다 한 두세 배는 많습니다. 상황이 이런데도요. 사실 북한 주민들도 뭐 마찬가지입니다. 군이 그 정도니까 민간은 오직 하겠습니까? 국제기구 세계식량계획 WFP나 이런 곳에서 북한 주민 2,500만 명 중에 40%인 1,100만 명이 만성적인 기아에 시달리고 있다는 리포트를 지금 10년 넘게 내고 있는데 상황이 개선이 안 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인데도 김정은은 보면 수시로 열병식이니 뭐니 해가지고 대규모 군중 집회 또 푸틴 온다, 시진핑 온다, 심지어 뭐 저기 또 백러시아 대통령 온다고 거기에다가 또 동원을 하고 이러는데 이런 열병식이나 화려한 의식 여기에 왜 이렇게 집착하는 겁니까? 노동당이 집단 전체주의는 그 프로파간다에 이제 우선 그걸로 체제 유지해야 되니까. 근데 이제 우리 국민들로서도 그 인민들이 정말 뭐 3명 중 1명씩 영양 실조인데 그 돈은 어디서 나느냐. 이게 이제 완전 퀘션 아닙니까? 근데 북한은 그 정찰총국이 해킹, 사이버 전사들을 통해서 1년에 거의 1,000억 달러의 돈을 훔쳐가는 겁니다. 그 돈이 있으니까 뭐 이번에도 뭐 그래 요란하게 내걸리고 그 행사하는 거 보면 그럴듯하게 잘하지 않습니까? 그 돈이 들어가야 행사가 되지 돈 안 들어가고는 행사가 안 되거든요. 물론 거기는 뭐 가수 인민배우 뭐 김옥준이 불러오는데 뭐 돈 한 푼 안 주고 와서 노래하라 그러면 노래 그렇긴 하죠. 뭐, 뭐 무슨 양지은 몇 억 줘야 부르는 가수들 그냥 막 동원해서. 우리는 뭐 양지은이 한번 부르려면 이게 몇 천만 원 줘야 되는데 그걸 공짜로 쓰니
양모 가수가 거기서 왜 갑자기 개인적으로 좋아하시나 보죠? 최고로 좋아하고 아, 또 우리 예. 통일 행사 때 자주 모셔가지고 네. 이번 탈북자의 날에도 양지은 가수가 했는데 탈북민들이 그냥 너무 좋아하는 겁니다. 그러면 상당히 좀 재능 기부 형태로 많이 그래도 했겠네요. 아마 이번 공연은 좀 재능 기부가 상당히 차지하지 않았나. 교통비만 주고 그냥 오지 않았나. 그랬다면 뭐 고마운 거고. 과거에도 좀 그렇게 기부를 많이 했습니다. 뭐 김옥주 이런 사람들은 그냥 김정은 그 행사에는 그냥 단골로 나오더구만. 단골로 나오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공군 배우도 고쳐서 그냥 폐쇄해서 인민 배우가 되고 거기서는 그 칭호만 주면 써먹으니까 이런데 다 그 도적질해서 해킹해서 그런 자기 이런 그 우상화의 행사하고 그러니까 북한이 이게 무너지진 않고 이걸 뭐 좀 우리가 어떻게 차단하든 적극적으로 이걸 공세를 해야 되는데 러시아 중국이 딱 버티고 있지 이거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북한군이 뭐 영양실조 보급 안 좋고 발사게 해요 뭐 이렇게 얘기하면서도 한편으로는 걱정은 돼요. 또 이런 말씀드리면 또 북한군을 너무 깔보고 이래서 야 그 뭐 다 죽어가고 영양실조라는데 거기에 뭐 우리가 뭐 그렇게 돈 쓸 필요 있어 방산 뭐 하면서 이러면서 약간 우리가 좀 느슨해지는 거 아닌가 이런 측면이 있는데 한편으로 보면 또 북한군이 우크라이나 파병 뭐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엄청나게 전술이라는 게 높아지는 것도 있잖아요. 그게 큰 변수가 될 수 있는데 물리적으로 남북 대결에서 자 이번에 러시아에 나가서 쿠르스크 전선에서 그 북한 특수작전군이 잘 싸웠죠. 뭐 왜 잘 싸웠겠습니까? 그 인센티브도 있지만 자 이 북한군에서는 쌀밥도 제대로 못 먹었는데 러시아에 나가니까 뭐 돼지고기, 버터, 식용유 그냥 먹는 거는 배부르게 해주는 겁니다. 맞아요. 그거 얘기 나온 거 있습니다. 뭐 비계가 그득하지만 어쨌든 든든하게 먹는. 북한군이 원하는 게 바로 그겁니다. 버터나 고기만 배불리 먹여달라. 우린 목숨 바칠 수 있다. 거기다가 무장도 러시아제 그 AK 소총에 뭐 박격포에 발사관에 다 경량화된 거 좋은 거 주죠. 군복도 북한에서는 이 누대기만 입었는데 가자마자 바로 벗겨고 러시아 걸로 다 입히더라고요. 최고 군복 입히죠. 이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제 아까 말씀하신 그 앞으로 전쟁이 일어나면 북한군도 갑자기 돼지고기 버터만 먹이면 이 용감하게 싸울 수 있다는 거죠. 이걸 우리가 관찰해 봐야죠. 북한군은 무조건 발사하게도 하는 이런 거지 군대다 이렇게만 보지 말고 저 군대도 잘 먹이면 잘 싸운다. 이게 러시아 전선에서 입증이 됐다는데 변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죠. 안 박사님께서 근무하시던 부대를 포함해가지고 최근에 이 전방부대에서 뭐 김정은의 대남 적대 때문에 그렇겠지만 철책, 그다음에 고압선, 지뢰, 뭐 난리가 아닌데 군사분계선에 연해가지고 이제 최근에 전술도로 닦고 있다 이런 얘기까지 나와서 야 이게 북한군이 뭐가 심상치 않다 이런 얘기 나오거든요. 북한 도발하는 거 아닙니까 이러다가? 근데 제가 볼 때는 이게 국경선으로 선언했는데 이게 군사적 목적이 아닌 국경선이다. 그렇지만 국경선을 완전히 군사화 요새화한단 말이죠. 근데 제가 볼 땐 거기서 뭐 북한군이 전면 공격을 한다 이런 건 못하겠죠. 왜 우리 군이 그만큼 강하니까. 뭐 북한군 탱크가 내려온다 면 우리 코브라나 뭐 아파치가 나가서 그냥 파리 잡듯이 잡아버리니까 내려오지는 못하겠지만 그걸 요새화하고 도로를 닦고 이런 건 뭔가 기동무력이 한번 등장할 수 있다 이런 암시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이제 전선을 좀 뭔가 긴장의 국경선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말하자면 국지전을 일으키면 그걸 또 북한의 언론에 뭐 이렇게 과대 선전하면 남쪽에서 침략이 올라온다. 먼저 우리가 공격했다는 침한다. 식으로. 그래서 우리가 또 반공격으로 뭐 물리쳤다. 이런 드라마는 이제 북한이 충분히 만들어낼 수 있기 때문에 우리 군이 거기에 대해서는 잘 대비를 해야 할 것입니다. 예, 안 박사님 모시고 한반도 주변 정세 남북 관계에 대한 깊은 또 말씀을 들어봤는데요. 우리 구독자분들께 좀 당부의 말씀이랄까 뭐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이건 뭐 두서없는 말씀 드렸는데 여러분의 흥미를 끌어내는지 모르겠고 앞으로도 좀 많이 시청해 주시고 또 제가 당부드리고 싶은 건 여기에도 좀 탈북민들도 많이 출연시켜서 그야말로 이영정 TV가 북한의 정보 채널, 통일을 앞당기는 채널 이걸로 좀 잘 인도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네, 저희가 최근에 누적 조회수 1000만 회를 넘기면서 여러분들의 성원에 정말 보답해야 되겠다, 더 열심히 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저와 제작진이 다시 각오를 다지고 있습니다. 안 박사님 귀중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